안녕하세요. 저는 금일 발표를 진행할 네이버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정영호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클로바 스튜디오를 활용한 레그 기본 개념과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레그 애플리케이션 개요와 레그의 개념, 그리고 레그를 구현하기 위한 문서 데이터 전처리, 개요, 벡터 DB를 이용한 인덱싱, 의도 분류를 통한 디텍팅 및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요약을 통한 문서 분석 및 활용 사례 순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그 애플리케이션 개요입니다. 최근 AI와 검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순한 질의응답을 뛰어넘어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 제공을 가능한 레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다양한 필요성과 장점이 있기에 많은 기업에서 레그 애플리케이션을 필수로 생각하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줍니다. 사내 데이터와 통합하여 신속한 정보 검색 및 요약이 가능하고, 사내에 수년간 축적해온 데이터를 직원들이 직접 찾고 해석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사내 정보 검색이 최적화됩니다. 기업 내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검색 및 요약이 가능하고, 기업 내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벡터DB를 활용하여 FAQ 리스트에 없는 질문도 가장 유사한 맥락을 찾아 새로운 질문에도 정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비용이 절감됩니다. 문서 요약 및 자동 분류 기능을 통해 업무 프로세서가 간소화되고, 레그는 대형 모델을 계속해서 튜닝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된 문서를 바탕으로 응답을 생성하기 때문에 추론 비용이 절감됩니다. 네 번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내 데이터와 연계된 검색 및 문서 요약 기능을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사내 및 고객 문의 응대에서도 더욱 정확하고 정보 제공이 가능하여 서비스 품질이 향상됩니다. 다음은 레그 애플리케이션 동작 플로우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정형 사내에 사용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 소스 데이터가 필요하고, 해당 데이터를 스토리지에 저장을 합니다. 인덱싱 과정이 필요한데요. 문서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청크로 나눠서 인베딩을 생성하여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프리 리트리벌 단계에서는 사용자 질의를 의도 분류를 통해서 벡터 DB를 통해 검색을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이전 대화의 문맥을 반영하여 정확한 질의를 생성합니다. 리트리벌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쿼리 또는 프리 리트리벌 단계에서 생성된 질의를 인베딩으로 변환하고 벡터 DB에서 인베딩 비교를 통해 가장 유사한 문서를 검색합니다. 검색 후 절차 포스트 리트리벌 단계에서는 질의와 관련성 있는 문서 일부분을 가져옵니다. 검색된 문서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K개의 문서를 추출하고, 검색된 문서를 리랭킹을 통해 가장 관련성이 있는 문서를 상위에 배치함으로써 답변의 퀄리티를 높여줍니다. 마지막 단계는 리랭크된 문서를 RAG 또는 LLM을 통해 최종 응답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답변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를 통해 응답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레그 애플리케이션 플로우를 통해서 정확하고 컨텍스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는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레그의 개념 및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는 정보 검색을 기반으로 문장을 생성하거나 답변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입니다. 즉, 생성형 AI가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것과 달리 먼저 관련 정보를 검색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답변을 하기 때문에 더욱 신뢰성이 높은 답변을 제공합니다. 레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그의 출발점은 소스 데이터입니다. 기업 내부 문서,
데이터베이스, 웹페이지 등 다양한 정보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단 나누기 단계를 통해서 문서의 검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단위, 청크 단위로 분할을 합니다. 문서가 너무 길면 검색 속도가 느려지고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크기로 나누고 텍스트 청킹을 통해 검색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텍스트 청킹 방식은 추후 장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눈 청크는 메타데이터와 함께 벡터 스토어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벡터로 변환이 필요한데요. 문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각 청크를 벡터로 변환합니다. 벡터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임베딩 모델이 사용됩니다. 벡터 변환을 통해서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텍스트를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스토어는 벡터화된 문서를 저장하고 빠른 검색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사용자의 질문과 가장 관련 있는 문서를 검색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메타데이터는 청크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와 함께 저장을 하는데요. 문서의 출처나 생성 날짜, 카테고리, 키워드, 페이지 등의 정보를 함께 저장합니다. 빠른 검색과 필터링을 위해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인데 벡터 스토어와 함께 활용되며 특정 문서 유형을 찾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신 보고서만 검색을 해줘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메타데이터의 문서 생성 날짜를 기준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레그의 핵심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는 문서를 바로 벡터화를 하면 문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단위로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텍스트, 표, 이미지와 같이 데이터를 구분하여 로드하고 텍스트를 분할하고 요약하여 필요한 정보만 제공합니다. 두 번째, 임베딩. 임베딩은 문서를 숫자 벡터로 변환하여 의미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단순하게 키워드 기반 검색이 아니라 의미적 유사성을 고려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데이터를 벡터 형태로 저장하여 기존 IDB 관계형 DB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게 합니다. 일반 텍스트 검색보다 성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수백만 개의 문서를 좀 더 빠르게 처리 가능하여 레그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다음은 문서 전처리 개요입니다. 문서 전처리 중에 텍스트 청킹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청킹은 문서 텍스트를 작은 단위로 자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긴 문서를 그대로 처리하는 것보다 짧은 단위로 나누어 저장하면 검색과 인덱싱의 효율이 매우 증가합니다. 문서 전체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내용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청킹을 하면 더 정확하고 정보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서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청크 단위로 분할을 합니다. 청크는 각각 임베딩 과정을 거쳐 벡터 DB에 저장합니다. 사용자가 검색을 하면 가장 관련성이 높은 청크를 검색하여 최적화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텍스트 청킹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청킹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사용 목적과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청킹 방식은 저희 클로바 스튜디오 API를 제공하고 있는 문단 나누기 방식입니다. 특징으로는 문장 간 유사도를 파악하여 주제 단위로 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랭체인이 제공하는 여러 분할 방식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기적 문자 텍스트 분할 방식은 정해진 문자 수나 청크 크기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단순 분리합니다.
오픈소스 토크나이저는 다양한 언어 지원 및 도메인 특화 토크나이저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특성과 사용 목적에 맞춰서 여러 방식을 조합하면 성능과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분할 방식을 합쳐서 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문자 텍스트 분할과 재기적 텍스트 분할을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단순 문자 기반 분할을 한 후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반복적인 문자 수 기반으로 청킹하여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문서 데이터 중 표와 이미지 전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그 기반 시스템에서는 문서나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올바른 정보를 학습하고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냐 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 문서를 전처리 없이 처리했을 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왼쪽에 보면 이제 이미지를 전처리 없이 처리했을 때 오른쪽에 추출된 내용을 보면 이미지의 내용이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를 전처리 없이 처리했을 때는 표를 단순 데이터 텍스트로만 변경했을 때는 표의 구조가 사라지기 때문에 잘못된 문맥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표의 데이터를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행과 열 관계를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레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해당 장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문서 데이터 전처리 단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는 텍스트, 표, 이미지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텍스트만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유형별로 구조를 구조화하여 저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5단계를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테이블과 이미지 좌표 추출 단계입니다. 문서에서 표와 이미지 위치를 추출합니다. 두 번째 단계, 데이터 유형별 추출입니다. 데이터 유형별로 표, 텍스트, 이미지를 문서에서 추출합니다. 세 번째, 중복 좌표 빈 확인 및 정리. 텍스트와 표,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 간 중복된 영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바운딩 박스 비교를 통해 중복 데이터 제거 또는 병합을 수행합니다. 네 번째, 이미지의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테이블을 제이슨, 마크다운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이러한 변환을 통해서 AI가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페이지별 데이터 구성은 각 페이지별 텍스트, 테이블, 이미지 데이터를 정리하여 구조화합니다. 해당 전처리 단계를 통해서 텍스트, 표, 이미지를 정리하여 AI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단계를 데이터 전처리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벡터DB를 이용한 인덱싱입니다. 인덱싱 과정 설명에 앞서 중요한 개념인 인베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딩이 먼저 수행되어야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벡터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이를 벡터DB에 저장하고 검색하는 인덱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베딩은 텍스트, 이미지 등의 데이터를 수치화된 배열로 벡터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AI가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패턴이나 관계를 수치화하여 연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문장, 단어 간 유사도를 측정하여 검색 및 추천 시스템에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의미적으로 비슷한 멍멍이, 강아지 이 단어의 인베딩 값을 구하면 벡터 공간에서도 두 인베딩의 위치는 매우 가깝게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클로바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인베딩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AI 검색, 추천 시스템, 문서 분류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레그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세 가지 모델 중 선택하여 작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 가지 모델 중 BGM3 모델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해당 모델은 가장 큰 최대 토큰 수 8192 토큰을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두 모델의 특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벡터 DB를 이용한 인덱싱과 검색 과정입니다. 벡터 인덱싱이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 규모가 커질수록 검색 속도가 저하가 되고 유사성 검색을 통해 빠른 검색을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벡터 DB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 과정과 검색 및 활용 과정 두 가지 과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DB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 과정은 문서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 사용자가 문서 업로드하면 전처리 과정을 통해 문서 내용을 문장, 문단 단위로 청킹한 후 각각의 청크를 인베딩을 통한 벡터화를 통해 벡터 DB에 저장합니다. 검색 및 활용 과정은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해당 질문을 벡터로 변환하여 벡터 DB에서 가장 유사한 문서 청크를 검색하고 검색된 내용을 LLM에게 전달하여 최적의 응답을 생성합니다. 벡터 DB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DB는 레그의 성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통적인 RDB 같은 경우에는 행과 열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구조화하나 벡터 DB는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 집합을 구조화하여 복잡한 정보를 표현합니다. IDB는 정확한 값을 검색하나 벡터 DB는 유사한 벡터 검색을 수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하여 대규모 데이터에서도 빠르고 정밀한 유사도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레그 기반 시스템에서 필수적입니다. 여러 벡터 DB가 있으며 특징으로는 포스트그레SQL과 오픈서치는 저희 NCP 관리형 상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 통합과 용이한 반면에 밀버스, 큐드란트와 같은 벡터 DB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최적의 벡터 DB를 선택하면 검색 성능을 극대화하고 실시간 검색과 추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객은 검색성, 확장성, 알고리즘, 비용 등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하여 벡터 DB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의도 분류를 통한 디텍팅 및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도 분류를 통한 디텍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도 분류는 즉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분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질문을 입력하면 먼저 의도 분류 과정을 통해서 질문의 성격을 분석하여 두 가지로 분기합니다. 첫 번째, 벡터 DB 검색이 필요한 경우, 즉 검색 수행 후에 적절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는 생성형 AI를 통한 즉시 응답이 가능한지 문서 검색 없이 AI가 직접 답변 검색을 생성하도록 하는 분기를 합니다. 의도 분류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불필요한 검색을 방지하고 검색 최적화를 통한 성능 최적화에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이전 대화 맥락을 유지하고 더 일관성 있고 적절한 대화형 응답을 제공합니다. 의도 분류는 검색 기반 응답과 생성형 AI 응답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필수 핵심 기술입니다. 다음은 의도 분류를 통한 디텍팅을 반영한 레그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질의를 입력합니다. 사용자가 자연어 질의를 입력했을 때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해당 질의를 디텍터로 전달하여 검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합니다. 디텍터 레이어의 단계에서 디텍터는 의도 감지 및 분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페프트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검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지리에 대해서 쿼리 변환을 수행하여 검색 최적화된 형태로 변환하여 더 정확한 검색 결과를 유도합니다. 디텍터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익스큐트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단계, 검색 기반 응답인데요. 인베딩 API를 통해 입력된 지리를 벡터로 변환하여 벡터 DB에서 검색합니다. 검색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LLM이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구성하고 관련 문서를 찾아서 컨텍스트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일반 LLM 단계 응답입니다. 검색 없이 LLM이 LLM만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지리 응답을 수행합니다. 별도의 검색 과정 없이 질문을 LLM에게 전달할 최적의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LLM에게 자연어 요청을 전달합니다. 컴플리트 레이어는 응답 생성 단계입니다. HCX가 검색된 컨텍스트 또는 일반 지리 응답에 대한 최종 응답을 생성합니다. 또는 HCX를 활용한 자연어로 정리된 최종 응답을 반환합니다. 레그 검색 기반 응답 또는 일반 생성형 AI 응답을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전달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한 응답을 사용자에게 응답을 해줍니다. 의도 분류 방법인 라우터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라우터의 특징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분류하고 필터링하여 흐름을 유연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하여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운영을 위한 쿼리 및 도구 라우팅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 도구가 연결된 에이전트에서 쿼리 유형에 따라 적절한 도구가 호출이 되고 관련 없는 쿼리에는 불필요한 도구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라우터는 프롬프트만으로 구현이 쉽게 가능하고 버전별 테스트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간략하게 라우터 플로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질문을 토대로 라우터가 도메인 판별을 통해 프롬프트 기반으로 정의된 도메인에 따라 콘텐츠를 쉽고 정확하게 분류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필터 검증 단계가 필요한데 세이프티 필터는 위험하고 민감한 콘텐츠를 필터링을 하고 또한 콘텐츠 필터는 도메인 내에서 예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필터링합니다. 해당 단계를 통해서 사용자의 요청과 콘텐츠를 분석해 적합한 루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라우터 상품은 25년 EQ 내 클로바 스튜디오 상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요약을 통한 문서 분석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통한 문서 분석이 왜 필요하냐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대규모 문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색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긴 문서를 직접 검색하거나 전체 모델에 입력하는 것은 매우 큰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요약을 통해서 주요 정보를 압축을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검색 과정의 최적화인데요. 요약된 문서는 검색 쿼리와의 유사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검색 시스템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인덱싱하여 관련성을 높이고 검색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필요성은 생성 모델의 품질 향상입니다. 긴 문서를 직접 생성 모델에 입력하면 토큰 제한 문제, 그리고 비효율적인 정보 처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된 문서를 활용을 하면 중요한 정보만 모델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통한 문서 분석 방법론과 실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경제 전망 논문 및 보고서, 연설문 등 문서에 대한 요약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써야 될지 고려하다가 저희는 스플릿 앤 머지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문단 기반으로 스플릿하여 논리적인 문맥을 유지하고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여
이후 머지 단계에서는 다시 재조합을 하여 긴 문맥을 유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단계를 통해서 여러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킹된 문서를 벡터DB에 저장하면 의미적으로 연관된 정보 검색이 가능하여 정확도가 향상되었고, 청킹 후 머지 단계에서 적절한 단위로 재구성하여 LLM에게 제공하면 좀 더 풍부한 문맥을 활용하여 응답이 생성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의미론적으로 연관된 내용을 머지하면 더 효과적인 요약 생성이 가능했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였습니다. 문서 파싱 및 스플릿 단계를 머지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스플릿 단계에서는 문서 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요약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분석할 영역을 지정하고 불필요한 제목이나 목차 정보 삭제, 그리고 화자별 내용 분리 및 긴 문장을 의미 단위로 나누어서 LLM이 좀 더 정확하고 요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토큰화 단계는 문서의 핵심 단어를 추출하여 요약 품질을 높이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없는 단어와 불용어를 제거하고 문서에서 중요한 단어의 빈도를 계산하여 핵심 키워드를 찾고 그 핵심 키워드를 중요도 순으로 정렬을 한 후에 그 키워드를 프롬프트에 삽입하여 좀 더 의미 있는 요약을 유도하였습니다. LLM 요청 단계에서는 정제된 문서를 LLM에 입력하여 요약을 생성한 뒤에는 여러 개의 요약을 병합하거나 또는 LLM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데이터를 바로 합쳐서 요약하였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대량의 문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요약할 수 있었으며, 불필요한 정보 제거 및 핵심 키워드 반영을 통해서 요약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요약을 통해서 빠르고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이 가능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클로바 스튜디오를 활용한 레그 기본 개념 및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